발선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익은 목사님 말씀하신 후에 저는 꼭 안 서고 싶은데 워낙 이 성대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성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꼭 뒤에 안 그런데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고 해서 조금 짧게 이렇게 엑기스만 간단하게. 원래 이거 뭐 이론보다 실제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사실 원래는 개인적으로 레슨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보면은 김민식 목사의 성악교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성악교실을 13기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수에 한 10명에서 15분 정도 모집을 해서 4번, 5번 정도 한 주에 한 번씩 해서 이제 이론하고 한 번씩 전부 레슨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13차 이렇게 성악교실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 목사님들 많이 오셨고 또 뭐 교회 찬양대원들, 또 사모님들, 일반 합창대원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우리 김충훈 목사님도 한번 참여하신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 그 위에 이렇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가 노래를 하면 다 똑같은 목소리 같죠. 그리고 이 목소리가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 목소리는 다 100명이면 남성, 100명. 여성 이렇게 따로 보여드리는가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다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죠. 특히 우리 목소리는, 성대는 우리 부모님의 유전을 많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 2분 중에 한 분이 좋은 성대를 갖고 계시면 그 자녀들은 또 좋은 성대를 이렇게 타고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대가 또 부모님의 영향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목소리, 이거는 우리 벨칸토라고 제가 썼는데, 이 벨칸토는 이제 이태리 말이죠. 벨칸토. 여러분 벨칸토 창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악 좀 하시는 분들은 벨칸토 창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벨은 beautiful이라는 뜻이고, 칸토는 노래하다 하는 뜻이죠. 뭐 아름다운 소리. 그래서 벨칸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벨칸토,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목소리의 구성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호흡, 발성, 발음, 이런 것이 목소리의 구성으로 되어 있겠죠. 자, 발성. 발성을 우리 말로 뜻을 하면은, 풀면 무슨 말이 될까요? 풀면 발성. 그대로, 예, 소리를 낸다, 그 뜻이죠. 발성. 예, 그래서 이 발성이라는 단어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합니다. 발성. 소리를 어디서 내느냐, 이걸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발성의 조건,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는 잘 발달된 발성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컬이 좋아야 됩니다. 이 성대가 타고나야 되죠. 그래서 잘 발달. 그리고 발성기관, 또 다른 것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공명되는 체격 구조. 자, 발성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잘 공명되는 체격 구조가 필요하다. 똑같은 몸 같지만, 그림 7이라고 제가 했는데 뒷장 넘겨보면 그 밑에 쪽에 있죠. 그림 7. 자, 뭐가 다릅니까? 예, 나쁨, 좋음 이렇게 했는데 뭐 꼭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림이 어떻게 좀 틀리죠? 한 목사님? 살찐 사람하고 네, 살이, 그거 그냥 쉽게, 배가 많이 나온 사람. 예. 이거 뭔데? 노래하기 좋은 체격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많이 나온 사람.
예. 저같이 이렇게 조금 마른 사람보다는 배가 나온 사람. 예. 일단 그렇습니다. 체형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민한 청각기. 예민한 청각기.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든 간에. 피지컬리 잘 들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민한 청각기는 이 피지컬적으로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보다 정확한 음정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청각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다 A로 듣는데 나는 뭐 A 플랫 정도 이렇게 이상한 뭐 4분의 3 정도 낮춰 이렇게 들린다든지 그러면 내가 그 음정을 또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들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음정을 잘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민한 청각기. 소리를 잘,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발성기관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근육군. 자, 우리 몸에는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발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행경막도 있을 거고, 이게 앞에 복근도 있고 배근도 있고 여러 가지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다 합해서 좋은 발성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목소리, 벨칸토를 하기 위해서 성악하는 사람은 세 가지 크게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호흡법, 여기 있는 대로 호흡법, 발성법, 공명법. 이 세 가지는 꼭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호흡법부터 발성법부터 해볼까요? 발성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성이 왜 중요한지. 소리를 어디서 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잘못 내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잘못 내. 성악하시는 전공자 중에서도 잘못 성악 이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자, 뭐가 그러면 어떤 소리가 잘못 내는 소리인가 한번 볼까요? 예, 발성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발성기관, 이 폐장 속의 공기를 밖으로 호출할 때 성대 두 장의 리드가 동시에 진동함으로써 발생되는 공명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호흡을 마시면 어디로 들어오죠? 공기가? 폐로 들어오죠. 폐. 이 폐로 들어온 공기가 이제 나갈 때, 호출될 때 두 개의 리드가 성대에 두 장의 리드가 있다 그랬죠? 우리 성대에는 두 장의 리드가 이렇게 있어요. 리드가. 오보에가 리드가 몇 개죠? 악기 오보에. 겹이죠. 두 개를 깎아가지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불죠.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는 몸체가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리드가 하나가 있죠. 이렇게. 그렇듯이 우리 성대 안에도 리드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리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자, 그리고 호흡을 우리가 마실 때는 이렇게 벌어져요. 할 때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그래야 호흡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공기가 나가면서 말을 할 때든지 노래를 할 때는 이 리드가 붙어서 떨게 되죠. 떨려요. 저음일 때는 천천히, 고음일 때는 더 세게 이렇게 떨어요. 우리 리드가. 아 하면 많이 떨겠죠. 하면은 천천히 떨고. 자,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들 다 두 장의 리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드가 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기는 리드 할 때마다 갈잖아요. 갈아 끼워가지고 새로운 리드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리드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레이저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어렵죠. 악기를 여기가 리드가 상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리드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성악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이 지금 판소리잖아요.
세계적인 음악. 한국 사람은 그래서 판소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판소리 소리는, 창 소리는 우리 성악하고는 완전 반대죠. 여기는 그 리드를 파열을 시켜요, 일부러. 예, 폭포 밑에 가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 잡고 막 이거 파열을 시켜서 피를 내죠. 피를. 예, 그래서 그 창법에 맞는 성대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피를 내서, 뭐, 인분도 마시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 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강하게 만드는 거죠. 아예 그냥 파열을 시켜가지고, 새로, 그 창에 맞는, 판소리에 맞는 성대를 다시 만드는 거죠, 니들은. 성악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성악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막 소리 크게 못 내게 하잖아요, 얘들. 변성기 때 성대가 한번 상하면은 이게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 게 성악이고요. 반대로, 한국 그 판소리는 이 소리를 파열을 시킨다, 성대를. 근데 그게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게 파열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음악을. 그래서 그 음악을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막 멋있잖아요, 하면.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성대가 단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발성은 이 성대로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악교실 할 때 먼저 여쭤봐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이제 뭐 여러 소리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배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러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 거는 이 발성, 소리를 처음 만든 데는 성대다. 성대. 안에 리드. 우리 리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리드가 떨려서 소리를 나는. 근데 이 리드는 우리 사람의 리드에서 나온 직접적인 소리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개구리 우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연상을 해보세요. 황소가 우는 소리 있잖아요. 황소. 뭐 하잖아요? 그냥 뭐 성악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울림이 너무 좋잖아요. 황소는. 예. 예. 이 공명이, 나중에 말씀드리면 공명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발성, 소리 자체가 우리 사람 이 성대 소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그게 나중에 다른 소리로 변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성 순서는 발성법 워밍업 이렇게 써 있죠. 발성 전에 워밍업.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연습할 때 항상 워밍업을 했잖아요. 그냥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 축구단 한 20년 하면서 뭐 감독도 하고 단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조금 학창 시절에 축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안 따라와요. 우리 목회자 축구단이 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근데 뭘 안 따르냐면 운동장에 와서 그냥 웜업도 안 하고 바로 그냥 그 운동장으로 들어오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다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웜업을 꼭 뭐 운동장 2바퀴 정도 돌고 뭐 이 스트레칭 하고 몸 잘 풀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데 꼭 말씀 안 드리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성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가대 찬양단, 일반 합창단 마찬가지 꼭 웜업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지휘자별로 다 다르겠지만 웜업, 목을 풀어야 되고 몸도 풀어야 되고 꼭 웜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이제 새벽 예배 찬양 이렇게 인도하시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레인지가 우리 찬송가가 음역대가 이제 보통 바리톤들이 부르게 돼 있긴 한데 뭐 한 B 플랫에서 한 F 정도까지
레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낮은 음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힘들어요. 고음 내기가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반주 하시는 분이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 갈 때는 키를 한 2키 정도 낮춰가지고 이렇게 쳐주시면 훨씬 편하죠. 오리지널 키보다. 그래서 웜업이 꼭 필요한데, 이 성대는, 이 몸은 우리가 일어났지만 성대는 자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가실 때, 차 타고 가실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목을 푸셔야 돼. 뭐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 성대를 깨우시고 가셔야 돼. 안 그러면 막 힘듭니다. 웜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찬송을 하려면. 그래서 웜업이 꼭 필요하다. 턱의 운동도 필요하고요. 턱도 풀고 폐장울의 공기 도입, 우리 폐로 공기 도입하는 넣는 것도 하고요. 호흡기 및 발성 작용, 이 발성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음성 조절 기관으로는 입술도 있고 치아도 있고 혀도 있고 경부도 있고 고개도 있고 구강, 비강, 후두, 동체 공명 뭐 여러 가지 조정 기관이 있죠. 좀 의학적인 용어가 돼서 이해를 잘 여러분 하실 줄 믿고. 자, 우리 치아, 그 중에 치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음성 조정 기관 치아. 여러분 이빨 성악하는 사람이 이빨이 옥니가 좋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뻐둥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 있는 그런 이빨이 유리할까요? 네. 옥니보다는 뻐둥이가 유리합니다. 네. 소리가. 네. 이 소리가 우리가 성대에서 아까 만든다 그랬잖아요. 발성. 성대에서 나온 소리가 이제 우리 앞으로 나가는데 이 이빨이 작용을 해요. 이빨이 이렇게 옥니가 돼가지고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막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빨이 이렇게 된 사람은 훨씬 낫겠죠. 예, 소리가 나가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폐장, 음의 강약을 조절하죠. 우리 후두는 음의 고절을 조절하고 음성기관은 음색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성법에서 중요한 건 우리 성대에서 소리를 낸다 하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꼭 성대에서 소리를 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성대에서 소리를 못 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성악교실 하다 보면 대체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도 처음보다 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한다든지 뭐 밖에서 합창단을 하는 관심 있는 분들이 와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발성을 시켜보면 나쁜 버릇은 지금 발성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 10% 정도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0%, 20% 정도. 이제 이런 분들은 왜 그렇게 되냐? 이제 이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노래를 계속 하다 보면 특히 테너 같은 경우는 하이노트를 고음을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테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때 버릇이 잘못되는 거예요. 소리는 막 내고 싶은데 정확한 셋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내다 보면 이 혀뿌리로 소리를 내게 돼요. 성대가 아니고 혀뿌리. 이 소리. 이 소리가 이 성대 소리가 되는데 혀뿌리를 잡아요. 혀뿌리로 가짜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여기 턱 밑에, 우리가 보통 말랑말랑 하잖아요, 밑에. 예, 말랑말랑 하죠. 예, 이렇게 말랑말랑 할 때, 말할 때도 말랑말랑, 노래할 때도 말랑말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말할 때는 말랑말랑, 노래할 때도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이 너무 단단해서 이 손가락이 안 눌러져요. 힘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 혀뿌리 딱딱하거든요. 네, 이런 분이 이제 문제예요, 사실. 근데 뭐 아마추어로 그냥 평소에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괜찮지만 이제 이런 분들은 발전이 예를 들면 뭐 한 120%, 30% 막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인데
발전이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그 이상 못 나가요. 이분은 여기에 딱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악에서 제일 기초 발성 소리를 어디서 성대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발전성이 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좋은 발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루트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좋은 발성, 호흡, 발성법 좋아가지고 발성 이렇게 발전한 사람, 100까지 발전한 사람. 또 한쪽은 이렇게 성대를 잡아가지고 발전을 해요. 여기까지. 한 100까지 갔다고 해봐요. 예.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100에서 발성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건너뛰지를 못해요. 이 발성이 잘못된 사람은 다시 일로 와야 돼. 다시 와가지고 다시 가야 돼. 이쪽으로.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게. 평생 이렇게 한 분이 고치려면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성대에서 소리를 만드는 걸 처음부터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자기 귀에는 이게 유스트가 됐잖아요. 자기 소리에 유스트가 돼 있어요. 근데 올바른 성대 소리, 성대를 하려면 성대가 따라 올라가거든요. 나쁜 소리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잖아요. 근데 좋은 발성은 성대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뭐 내릴 필요도 없고 제자리. 따라 올라가면 안 돼. 제자리에서 소리가 안에서 리드가 이렇게 떨어서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거는 가짜 소리잖아요. 이제 이런 분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이 성대에서 소리 나는 걸 이제 처음부터 배워야 돼. 다시 와가지고 이 성대에서 울리는 거. 처음에는 뭐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제 고쳐보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제가 고쳐본 적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턱 안 따라 올라가도록 딱 내리고 성대 소리 이 울리는 걸 먼저 가르쳐요. 그 자기 귀에 유스트가 되도록. 이게 이제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제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작업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뭐 소리도 아닌 것 같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되니까. 성대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소리를. 근데 이렇게 이제 딱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하시는 분이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을 하냐면 전혀 소리를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이게 성대가 벌어져 버려요. 처음에 이렇게 내요. 이거 성대를 비비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래.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거 성대를 이렇게 마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막 하다가 계속해서 몇 달 하다가 이제 이쪽 좋은 방향으로 가면 옛날 했던 그 공명하고 호흡은 다 배운 거 똑같으니까 이제 발전하는 속도는 금방 가요. 근데 제일 기초 이 성대에서 소리 내는 거를 정확하게 자기 거가 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리고 옆에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 들어줘야 돼요. 자기 혼자는 절대 못해요. 이거가. 근데 성악가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악가 중에도. 예. 가짜로 소리는. 이제 그분들은 왜 모르느냐? 울림을 줘버리니까 이 성대 소리가 가짜로 낸 거가 많이 숨어요. 많이 숨어요. 위에 울리니까.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잘 아느냐?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못 배워서 경험이 있고 고쳐봤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 해가지고 아주 그냥 조금 럭키하게 다시 공부를 다시 했는데요. 제가 그런 가짜 소리를 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소리를. 대학 다닐 때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속으셨어요. 제가 4년 동안 실기는 올 A 이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성대를 잘못 꾸며서 냈는데 위에 공명이 잘 되면 이게 많이 숨어요. 선생님들도 많이 고음 잘 내고 그러니까 테너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잘못 배우면 이 성대 소리를 못 내고 이 꾸며서 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발성이 중요하다. 제일 기초. 근데 이거 발성은 성악에서 제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성대에서 소리만 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발성은. 성대에서 소리만 낼 줄 알면. 그 감각만. 이게 욱 떨리잖아요, 이게. 자, 이것만 되면 돼요. 이게 아니고, 이 가짜 소리. 예, 그것만 우리가 성대에서 소리만 낼 수 있으면 발성법은 잘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명법이 있어요. 공명법. 예, 성악은 발성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호흡법, 공명법, 이 발성법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랬죠. 예, 공명법은 뭡니까? 예, 공명의 필요성, 성대의 진동만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악에 쓰이는 공명이 있는 아름다운 음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다 그랬죠. 여러 가지 공명기관을 통해 아름답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죠? 보통 클래식 성악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보통 독창회를 하면 여기 링컨 센터나 한국의 세종대왕나 3층 저 위에 가면은 그 무대가 한 120m 정도 돼요.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멀잖아요. 근데 대가가 와서 혼자 독창회를 하면 소리가 막 3층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 크게. 1층보다 3층이 더 크게.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공명을 시키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소리 이렇게 내봐야 밑에만 들리지 위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소가와 대가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느 소가는 아무리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데 1층은 들리는 것 같은데 2층, 3층 가면 소리가 안 들리는 분이 있고 진짜 대가는 1층은 별로 크게 안 들리는데 그냥 아름다운 소리만 들리는데 위로 갈수록 더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이 대가예요. 대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플라스테 도밍고 같은 사람 한국에 제가 공부할 때 와서 독창회를 했거든요. 한국에. 세종대강당. 근데 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3층 제일 꼭대기 앉아 있다가 이제 인터미션 시간 되면 이제 요령껏 앞에서 지키는 사람 피해가지고 2층으로 내려가요. 좋은 자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소리를 비교를 해보려고. 근데 대가는 역시 소리가 뒤로 갈수록 소리가 더 큰 거예요. 퐁퐁퐁퐁 소리가 나오는 게 들려요. 여러분 잘 아는 조수미 성악가, 지금은 소리가 많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한창 때 세종대왕당 와서 하면요 3층에 꼭대기 가서 들어도 귀가 따가워서 못 들 정도로 소리가 큰다는 것보다 막 울려요. 귀가 진동을 여기서 공명을 탁 시켜갖고 그냥 쏘니까 호흡을 그냥 위로 쏘니까 그 소리가 그냥 뒤에서 들을 때 소리가 귀가 찔할 소리가 피아노 할 때 특히 피아노로 소리 작게 내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요. 작게 소리를 내는데도 공명. 참 특이하죠? 어떤 영화니까 그렇지만, 소프라노가, 테너인가? 소리를 콱 지르니까 이 피아노 위에 올려놓은 잔이 그냥 콱 깨지는 그런 영화도 있고 하는데 좀 과장해서 했겠지만, 그 정도로, 예. 보통 우리가 성악가들이 큰 홀에서 노래할 때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2층 발코니 정도 시선을 우리 보거든요. 15도 정도 위에 밑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소리가 이렇게 압박이 올 정도로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압박을 올 정도로 그렇게 발성이 공명이 중요한 거예요. 공명이 와요. 소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소리를 낼 때 처음에 스타트는 여기서 하지만 점점 소리를 빼라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소리가 빠져나가요. 내 몸에서 소리가 빠져나가도록. 내가 갖고 있는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내 귀에 좋게 들리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소리를 잘 내고 있을 때는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야 돼요. 소리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1m, 2m, 3m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리를 공부를 시켜요. 소리를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잘못 조금 본인은 막 소리 뭐 잘 낸다는 분이 이제 예를 들면 목욕탕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보면 막 크고 울리잖아요. 예, 그게 다가 아니죠. 자기 귀에 많이 들린다는 거는 그 소리가 안 나가고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소리가 나가버려요. 이렇게 공명을 통해서. 그리고 공명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공명을 내느냐. 두부 공명, 상악동, 전두동, 사골동, 접혈골동, 구강 등 모든 공명을 총칭한다. 이렇게 되죠. 여러 기관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림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5. 네, 오른쪽에 위에서 두 번째 그 그림. 사람을 이렇게 단면이죠. 우리 사람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단면도. 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오래된 그림이라 잘 정확하게 되지 않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그냥 다 그냥 뭐가 꽉 차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악골, 여기 광대뼈 안에가 비어 있어요. 전두동, 앞에도 비어 있고,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성대에서 만든 소리를 거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예, 아주 과학적이죠. 예,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공명을 설명해라 그러면 소리를 뭐 돌려라, 막 이렇게 하신 분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돌려라, 이게 막 해라. 근데 과학적으로 성대에서 소리를 만드는 거를 거기 울림통에다가 이렇게 각도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저음일 때는 이 정도 이빨 위에 보면은 이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이빨 뒤에 바로 딱딱한 부분. 거기다가 각도를 내서 거기서 소리를 내면 돼요. 고음으로 갈수록 점점 각도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소리를 여기서 내면 이 각도가 점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우리 입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입 안의 모양. 입 안의 모양이 안에가 들려야 돼요. 이렇게. 하품하는 것처럼. 들려야 각도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내려 있으면 각도가 막혀버리죠? 이게 이렇게 들려야 각도가 올라가죠. 우리 영국에 저기 뒤에 보면 연한 부분이 있죠. 말랑말랑한 부분. 거기가 들려야 돼요. 하품할 때처럼. 이게 소리가 위로 가죠. 이렇게 하면 낮고, 이렇게 하면 위고. 그죠? 그래서 위에 입천장을 고음일수록 더 들어줘야 된다. 공명을 할 때. 그래서 우리 테러 같은 경우 하이 채 정도 내면 거의 이렇게 바로 올려야 돼요. 바로. 이렇게. 아니고, 예, 소리가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아니고, 예. 자, 그래서 공명법은 아주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우리 이렇게 얼굴 안에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 안에. 거기를 울려주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굉장히 조금,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이탈리아는 벨칸토 창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태리 말이고, 그 성악을 표현하는 단어가 벨칸토예요. 벨칸토 창법. 자, 독일 발성의 차이. 독일은 리트라고 그러죠. 리트. 독일은 가곡. 리트가 유명하죠. 같은 유럽인데도 달라요. 자, 뭐가 다를까요? 그 그림 3을 보면, 그림 3, 왼쪽 밑에. 자,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이 세 개의 그림을 보면서 조금 다른 거가 있나요? 그렇죠. 예, 잘 말씀하셨어요. 각도가 다르죠, 각도.
세 분이 세 사람이 이 각도가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게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도 다르겠죠, 당연히 각도가. 서양 사람도 이렇게 다른데, 자, 동양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서양 사람보다? 자, 서양 사람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앞뒤 꽁치 3찰리잖아요. 네? 옆으로는 좁고 앞뒤. 우리 동양 사람은 좀 넓고 짧고 이 코도 좀 높지 않고. 그러면은 성악할 때 동양인 그런 두상이 좋을까요? 서양인 두상이 좋을까요? 예, 당연히 서양인 그 두상이 더 유리하겠죠.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이탈리아 벨칸토, 독일의 그 발성, 차이점이 뭐냐? 이 두상이 틀리다. 같은 유럽 사람이지만 틀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또, 발성이 다른 점. 왜 다를까? 이태리하고 독일하고, 아니면 러시아하고, 체코하고, 오스트리아하고, 뭐가 다를까요? 같은 구라파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다를까요? 좀 계산 한번 해보시죠. 뭐가 달라서, 생긴 거는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생긴 거 빼고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달라. 네, 환경보다 조금 더 깊이 가면 좋겠고요. 환경보다. 예, 누가 예, 언어. 예, 이태리 말하고 독일 말하고 언어가 다르죠. 예? 자, 이태리는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5개밖에 없어요. 번저르노 밝잖아요. 소리가 밝아요. 모음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독일어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umlaut가 있죠. 이런 거는 왜, 위,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요. 뒤로. 왜. 예. 이태리 말은 그냥 앞으로 나가고, 독일 말은 좀 깊고. 그러면은 우리 한글은 어떨까요? 한글. 거기에 비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글은 국민성은 이태리 비슷하고요. 예, 언어적인 거는 독일 쪽 비슷한 거. 조금 어두운 것도 있고요. 예, 이태리보다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창. 예, 판소리. 그래서 같은 언어를 다르게 사용할 때 이렇게 발성 자체가 좀 달라진다. 그래도 이태리 노래는 깐소네 그런 곡들이 많죠. 깐소네. 그리고 이태리는 테너들이 많아요. 테너, 좋은 테너들이.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목이 짧잖아요. 뚱뚱하고. 근데 독일이나 체코나 러시아 쪽에 가면 사람들이 길어요. 길고 그렇게 뚱뚱하지 않고 목이 길고 이런 분들은 좋은 베이스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베이스는 다 갸로프, 샬리아피니, 좋은 베이스들은 다 그쪽에 추운 지방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다 조금 그런 면에서 다 다르다. 예, 동체 공명, 흉부 공명, 우리 몸의 여러 공명체 있다는 거죠. 자, 공명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공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일반 합창단을 할 때 공명이 똑같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진 소리, 성대에서 낸 소리를 우리는 공명을 시켜서 그 공명 소리가 우리의 톤칼라를 만들어야 돼, 하나로.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연습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70% 내라고 그랬잖아요? 70%, 30%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 퍼센트율을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한 80% 울림을 좋게 하고, 이 소리를 없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여기, 밑에 빛깔을 좀 많이 내고, 위에 울림을 좀 적게 하고, 이러면은 블렌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그 마드리갈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위의 공명보다는 이 생소리 같은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로 세계적인 합창단이 되는 소리. 그 소리로 하나를 만들어요. 막 세계적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또 그렇게 만들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 30% 똑같은 소리를 내야 똑같은 우리가 감정이 나오는 앞에서 듣기에는. 그러니까 다 지금 공명이 있는 소리를 내는데 한두 분이 생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 앞에서 듣는 사람들은 그 생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한 분 시켜서 소리 듣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소리를 맞춰요. 또 맞춰요. 그래서 소프라노가 같은 소리를 맞춰요. 각 파트별로. 이제 엘토, 테너, 같은 작업, 베이스. 그 다음에 소프라노하고 엘토하고 또 그 소리를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소프라노하고 테너하고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톤칼라를 이제 결국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휘자가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런 작업을 안 하면 그냥 아마추어로 끝나는 거고요. 이런 작업이 맞춰져야 퀄리티 있는 합창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이 이론적으로도 필요하고 소리도 다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제가 딱 소리 듣고 지금 50%, 50%입니다. 한 70%, 30% 한번 내보세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고 낼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본인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70%인지 30%인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옆에서 이제 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역량이 그 정도 올라가셔야 돼요. 앞에서 이제 레슨을 하면, 이분 소리가 변하는 걸 이제 느끼거든요. 자기는 몰라요, 하는 사람은. 앞에 이제 앉아서 듣는 사람은 소리가 변하는 걸 보여요, 눈에. 아, 저 사람이 지금 70% 내고 있구나. 이렇게. 또 모르면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여러분이 다, 저 소리가 지금 70%, 30%. 이렇게 서로. 그래서 본인도 이제 앞에 나와서 레슨을 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말하면 그 소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이제 전부가 다 올라가야 됩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발성법, 공명법 이렇게 하고요. 호흡법이 남았는데 호흡법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결국은 호흡 싸움이라고 그래요. 대가와 소가의 차이는 공명법, 발성법은 다 마스터를 했어도 결국은 호흡법이에요. 호흡 싸움. 그래서 호흡이 좋은 사람은 오래 가는 거고, 호흡이 안 된 사람은 소리 흔들려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고. 자, 호흡은, 그래서 이태리 같으면 어떤 선생님들은 레슨 가면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그냥 호흡만, 몇 달 동안 호흡만 연습 시키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호흡법이. 호흡이 안 되면 좋은 소리가 끝까지 못 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악에서 필요한 호흡은 어떤 것이냐? 호흡기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폐장, 소기포 집단, 소기관지, 기관지, 기관, 후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호흡. 1분간에 5 내지 6세예요. 5 내지 6세 어린이들은 26번 정도 그냥 의식 안 하고 하면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1분에. 그리고 청소년들은 한 20회 정도, 성인은 16번 정도. 평균적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자, 점점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갈 때 호흡이 점점 적어지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들은 이걸 잘 유념해야 돼요. 얘들은 호흡을 길게 할 수 없어요. 빨리빨리 쉬어줘야 돼. 어른처럼 가르치면 안 돼요. 프레이징을 조금 짧게 하고 얘들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약 16회 정도 1분에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복식 호흡, 특히 건강하게 살려면 복식
호흡해라 하는 이제 강사들, 건강 강사들도 많이 이야기하죠. 복식호흡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쉽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갓난애가 태어나서 숨을 쉬는 걸 보면 어떻게 쉽니까? 호흡을 마실 때 배가 나와요. 무조건. 가짜로 안 해요. 그냥 호흡 마시면 배가 나와. 그리고 나갈 때는 배가 들어가.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볼을 집어넣으면 볼 막 더울 때 볼 집어 던지면 막 물어오잖아요. 그때 보면 막 핫떡거리면서 호흡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배가 막 호흡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가짜로 뭐 어깨로 한 호흡 없어요. 다 배로. 갓난애도 배로.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한 사람은 배로 호흡한다. 배로.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호흡 포인트가 배에 있는 게 점점 올라와요. 이게 호흡 포인트가 올라와. 점점 가슴으로만 호흡해. 그리고 끝나. 복식호흡 안 하고 가슴으로만. 호흡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연로해서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호흡이 어디로 와요? 여기까지 올라오죠, 이제. 하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호흡이.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더 내려야 돼. 내려요. 밑으로. 가슴으로 우리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깨로 우리 호흡 많이 한다고,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되고. 근데 이거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호흡 포인트를. 밑에. 그래서 복식호흡이에요. 이게 복식호흡. 그럼 복식호흡은 어떻게 하는 게 복식호흡이냐. 성악할 때도 이 복식호흡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래할 때는 꼭 복식호흡을. 이렇게 어깨 올리고 가슴으로만 호흡하면 안 돼요, 성악. 릴렉스하고 밑으로 복식호흡을 해요. 아까 그 그림처럼 배가 좀 과정하게 나온 그림도 있었지만 밑으로. 자, 복식호흡은 뭐냐? 횡격막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횡격막. 횡격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횡격막.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인체의 배에 이 호흡기관하고 소화기관하고 호흡기관 사이에 이렇게 막이 있어요. 막이 이렇게 공기 밖으로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게 항상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호흡할 때 가슴으로만 해서 이걸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이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복식호흡을 하려면 이 횡격막이 이제 늘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폐로 호흡을 마시잖아요. 폐로 마시면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폐가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 고무 풍선처럼 늘어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이게. 그러면 이 폐가 늘어나는 게 어디로 늘어나면 밑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밑으로. 그러면 횡격막이 이렇게 있다가 횡격막을 밀어내려요. 이렇게. 그러면 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배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횡격막들. 그래서 이 띠가 만들어져요. 띠. 횡격막 내리면 이 띠. 뒤에까지. 그래서 호흡 지난번에 연습 한번 했죠? 여기 잡고 하면 여기 늘어나는 거. 횡격막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노래할 때는 이 횡격막이 내려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노래를 해야 돼요. 다시 올리고 노래하는 게 아니고 횡격막 내려간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면서 울림통이 생겼죠. 울림통이. 여기 횡격막이 안 들어가면 여기가 진동이 안 돼요. 여기가 릴렉스가 안 되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막 힘으로 내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횡격막을 사용해서 호흡이 밑으로 내려가면 공명통이 돼요, 이게.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어떻게 호흡하고 공명하고 발성하고 연결을 시키자면 원통을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원통. 여기서부터 호흡이 내려가서 원통이 생겼잖아요. 이 원통이 그대로 올라와서 이 공명통까지 원통이 돼야 돼요. 원통. 근데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발성이 잘못된 사람은 여기를 혀뿌리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 원통이 이게 호흡의 암을 좋아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 찌그러져. 여기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공명통을 해도 병목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호흡도 원통, 성대도 여기가 벌어져, 이렇게 릴리에서 벌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접혀 있지 말고 벌어져 있고, 위에 공명도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접히지 말고 열어놓고. 그래서 여기서 배에서 하! 하면 그냥 여기서 허! 소리가 나가도록. 바로 원통, 여기 그냥 원웨이로 가야 돼, 원웨이. 허! 하면 배를 턱 치면 그냥 소리가 여기서 펑 나가도록. 이렇게 잡지 말고. 이거는 성대가 잡는 거잖아. 그냥 원통. 위에 공명, 성대 벌리고, 호흡 벌리고. 예, 이게 이제 할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스타카토 같은 거 할 때, 이 호흡으로, 예, 호흡으로 치는 거, 호흡 치는 거. 그래서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발성법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이 세 가지, 발성, 그 다음에 공명, 그 다음에 호흡.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마스터를 하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공명은 조금 뭐라 그러나 조금 느낌이 좋아야 돼요. 조금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 호흡법 같은 거는 그냥 만져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근데 발성은 내가 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표현이 뭐 소리를 돌려라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돌려라는 말이 이 공명통을 하려면 아까 위에 입천장을 들으라는 것처럼 들어야 소리가 돌아가잖아요. 예, 소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항상 소리는 이렇게 돌아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호흡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연결되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가짜 소리라 그래요. 그거를. 호흡은 안 올라오는데 소리는 내는 거. 이건 가짜 소리. 예, 호흡이 항상 올라오면서 성대가 이렇게 호흡에다가 얹어야 돼요. 소리를. 호흡이 작으면 소리도 작아야 돼. 보세요. 이건 가짜 소리. 호흡이 이렇게 마셔서 소리는 소프트 하더라도 울림 있는 소리. 이 호흡에다가 소리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발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릴렉스하고 노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호흡도 몸도 릴렉스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릴렉스가 제일 잘 돼 있느냐? 아파갖고 누워 있을 때, 여러분 신음 소리 낼 때, 그 신음 소리 낼 때 누가 아프다 그러면서 가짜로 아이고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호흡은 마셔요. 조금이라도. 아이고 이 소리 내잖아요. 아이고 이게 좋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호흡을 마셔요. 가짜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호흡을 마시고 들어왔다가 호흡이 나가면서 소리를 얻는 거.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신음소리 낸다고 생각하시고 호흡을 마시고 음역은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시작. 다시 한번 호흡. 예, 음역을 피치를 조금 높여보세요. 정도, 시작. 다시, 시작. 예, 이게 제일 좋은 말씀. 다 릴렉스하고, 호흡을 사용하고, 울림도 좋아요, 이런 소리는. 가짜로 이렇게 꾸며서 내면 울림도 적어져. 근데 지금은 아무, 없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말랑말랑하게. 혹시 제가 뭐 체크업을 안 했지만 말랑말랑 안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딱딱한 분이. 그런 분은 절대 고음 내시면 안 돼요. 고음. 저음은 말랑말랑해요. 그런 분들 보면. 근데 고음 어느 정도 일정한 음정이 올라가면 손을 이렇게 혀를 접어요. 혀뿌리가 혀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말랑말랑 안 하고. 그런 분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음 내지 마시고 그런 분은 잡으면서 집에서 저음으로 하고요. 울림이 오늘은 뭐 이론이니까 울림이 있는 소리를 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울림이 이렇게 소리를 각도를 줘서 여기다 보내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고 호흡은 밑으로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연습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 말씀하잖아요. 절대 뭐 다리를 꼰다든지 뒤에 기대가지고는 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노래할 때는 항상 뒤에 뛰셔야 돼요. 여기 뒤에 이렇게 기대지 않고 뛰어서 여기가 호흡이 들어와야 되니까 밑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이 호흡이 이 복식 호흡이 안 되니까요. 항상 좋은 자세로. 그래서 소리를 내다 보면 훨씬 좋은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론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소리를 내보셔야 되는데 그건 차후에 우리가 또 시간을 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상학교실 또 오픈하게 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레슨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창단 감사 예배 드리고 이제 연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반주자 모시는 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반주자 우리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위에 혹시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 중에 이렇게 피아노 전공하시고 같이 좀 조인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박예우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확정은 된 건 아닌데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몇 분 말씀을 나누기를 우리 이제 연습을 다음 주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연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오늘 좀 그렇긴 했는데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선 고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4월 첫 주가 우리 부활주일인데 그 즈음에 그 영감 있는 그 곡을 좀 해서 연주를 한번 할까 그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곡도 대충 드보아 십자가 칠언을 지금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연습은 많이 필요한 곡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 곡이니까. 저번에 반주하시던 분은 안 하세요? 못 오세요? 저번에 김혜경 사모님 모르겠어요. 연세만은 네. 아니요 오시는데 피아노는 좀 눈이 좀 그래서 힘드시다고 와서 연습은 노래는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좀 아프셔서 못 오셨고. 사모님이 네. 그래서 영국에서 반주하시던 분이에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래. 예. 그래서 그 이제 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꾸준히 잘 해주셔야 되는 분이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주위에 이렇게 좀 알아볼 테니까 같이 좀 해서 네. 주신시래요. 네.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번 우리가 처음 모임 가졌을 때도 엄청 추웠잖아요. 그날 거기 빌리프 교회 우리 모일 때 처음에 우리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막 비가 오고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 근데 오늘도 어떻게 이 근래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단 감사 예배로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연습하면서 아까 우리 기도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가정에서부터 찬양이 좀 넘쳐나도록 이 부부가 이렇게 주파수가 좀 잘 맞으려면 같은 또 이렇게 취미를 갖고 또 찬양하는 일에 좋은 우리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해서 우리 뉴욕 교계에 또 새로운 바람이 이렇게 찬양의 바람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광고 뭐 있으시면 예. 우리 오늘 김광수 목사님이 빨리 오셨어요. 거의 빨리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추운 날 이 처음 오는 분들 교회 못 찾을까 봐 앞에 나가셔가지고 추운데 계속 서 계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 우리 마치는 걸로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한 가지 예. 질문 드려도 될까요? 교회에 제가 이제 여기 젊은 목사님들을 좀 많이 모시고 싶어가지고 제가 목성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 그룹에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많은데 참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 또 축구팀에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네. 더 네네네. 예. 예,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주위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시면 같이 조인해서 우리 조금 숫자가 부족합니다. 지금 이 숫자로는 조금 더 우리 배가하면 훨씬 좋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고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뉴욕 목사 부부 성가단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총석이님, 지휘자님의 여러 가지 발성법이나 우리가 하는 세미나에서 모든 참 귀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다 하나님의 음성, 노래 부르듯이 우리가 같이 열심히 우리 부부 성가단에 모여서 출석 잘하고 다 같이 결실을 맺는 우리 부부 성가단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인식 목사님, 지휘자님을 아래 우리 모든 우리 부부 성가단이 모여서 열심히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 우리 모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미끄러우니까 돌아가시는 거 유의하시고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건 누굴 드려야 되나? 우리 저기 김충원 목사. 김충원 목사. 우리 목성현에 감리교에 계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름은 제가 한번 명단 한번 드릴게요. 같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제가 그렇게 딱 했는데 김충원 목사님 예. 교회에 나사렛 중앙교회 이렇게 목소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농아일랜드 쪽에서 목회하신다는 감리교 목사님. 예. 그 목사님 이름이 지금 내가 입에 막 붙는데. 한 번 만나본 적 있는데. 예.
그 목사님 부부도 참 괜찮으시고 또 그분 친구분이 있어요. 친구분 그룹으로 있는